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이제 골디락스만 남은 건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장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마켓워치 FOMC 이후 금리 사이클 주목,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67%, S&P 500 지수는 1.46%, 다우존스 지수는 1.09%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미국은 이제 골디락스만 남은 건가? 어제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비용 지수 ECI가 발표가 되자 주가는 오르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고용비용 지수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이죠. 예상은 1.1% 상승이었는데 1.0%로 나왔습니다. 파월이 지난번 FOMC에서 이제는 CPI 안 본다. 실업과 서비스 인플레이션 수치만 본다고 했습니다.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잘 나오고 있지만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것이 이번 고용비용지수 수치로 밝혀졌습니다. 고용비용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마존, 메타, 구글, 트위터 등 빅테크에서는 연일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고 경영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실업률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서비스업 고용이 좋기 때문이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많이 했고 트럼프 시절부터 중남미 저임금 노동자의 이민이 막혔던 나비 효과죠. 그러니 일자리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기업의 고임금 일자리는 줄면서 저임금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어제 고용비용지수 발표에서 임금 하락의 원인입니다.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소비의 나라죠. 그러니 수출보다는 수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제조업은 인건비가 싼 중국 등 제3세계로 공장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기록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사회는 제조업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져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죠. 남은 일자리는 무엇입니까? 결국 서비스업만 남습니다. 서비스업은 전문직과 같은 고임금 일자리와 단순 노동의 저임금 일자리만 남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자 전문직이 될 수 있는 의대가 공대를 누르고 인기가가 되었죠.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을 예로 들자면 R&D 센터나 디자인 센터는 미국에 남겨두고 제품의 조립은 인건비가 싼 중국 공장에서 하죠. 그런데 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빅테크들이 애플 말고도 훨씬 많아서 테크 기업 일자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기업을 창업해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엄청난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하기 때문이죠. 물론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창업 생태계는 미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제조업이 중국과 같은 인건비가 싼 나라로 옮겨가면 공장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면서 중산층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미국은 빅테크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고급의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미국도 러스트벨트 지역이 생기면서 중산층이 무너졌고 한국도 소프트웨어 일자리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양과 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 위기로 미국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를 했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렸고 이에 못 버틴 빅테크들이 감원을 시작을 했고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금 감소가 나타난 것이죠. 이미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꺾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집을 살 때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4% 넘게 올려도 집을 팔지 않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신규 주택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 뿐이죠. 한국도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80%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집값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집니다. 어제 발표한 케이스 실러 전미 주택 가격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도 고금리 때문에 신규 주택을 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신규 주택을 사지 않으면 주거비도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주거비가 꺾이면서 상품에 이어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연준만 잘하면 경기 침체가 아닌 앞으로 골디락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죠. 그러자 제일 먼저 상품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꺾이면서 신규 주택 판매가 둔화되었죠. 조만간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꺾일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죠. 그런데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골디락스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런 와중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잘해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은 꺾이면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유지하고 그리고 실업이 없으니 소비는 살아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주가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골디락스죠. 그러나 연준이 오버해서 더 긴축을 하면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2시에 미국 노동부 졸트가 나오고요.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새벽 4시에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겠죠, 파월이. 시장의 예상은 연준은 이번에 25bp를 올릴 것이고 다음번에는 25bp를 올려서 최종금리 4.75에서 5% 맞추고요.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파월이 웬만큼 센 발언만 안 한다면 파월 발언 이후 주가는 폭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요즘 웬만한 악재는 신경 안 쓰고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애플이죠. 내일 목요일 장 종료 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모레 금요일 장 종료 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메타는 오늘 스냅이 실적 쇼크가 나면서 한 11%가 넘게 빠지고 있죠. 장외에서. 그래서 같이 메타도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원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미국은 이제 골디락스만 남은 건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